안녕하세요. 철강, 파이프 등 다방면으로 알려주는 남자 스틸맨 철다방입니다.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초심을 잃어가지고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022년 리뷰를 봐야 되겠죠. 22년 철강 시장에선 단연 화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. 그 전에 잠깐 이 표를 보시면요. 세계 조광 생산량입니다. 19, 20, 21, 22년인데 22년 전체 그 쇠 생산량은 20년하고 공교롭게 수치가 거의 흡사합니다. 여기서 보실 거는 이 4년 동안 중국이 여전히 54%, 58%, 54%, 55%, 5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세계 조광 생산량은 전 세계는 22년도는 21년 대비 약 4.2% 감소한 8천만 톤이 감소했습니다. 그 중에 중국이 2.1% 2천만 톤이 감소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던 거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%밖에 감소 안 했다라는 겁니다. 문은 닫았지만 봉쇄는 했지만 생산은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. 이 나머지 세 개가 7%가 감소했습니다. 6,200만 톤이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쇠 생산량이 약 1억 톤 된다고 그랬었죠. 당연히 그 전쟁이 있었으니 2월부터 전쟁이 있었으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감소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별 조광 생산량, 중국은 2천만 톤 감소한 약 2%가 감소했어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도만 5% 정도가 증가, 600만 톤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5에서 12%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. 근데 깜짝 놀랐던 건 러시아입니다.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%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. 굉장히 놀랐어요. 그러면은 러시아는 그렇다 치면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됐을까요? 우크라이나는 2천만 톤이 약간 넘게 생산을 하죠. 우크라이나는 실제 생산된 거는 630만 톤을 했습니다. 21년 대비 약 70% 감소했어요. 1,500만 톤이 감소한 겁니다.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것은 우크라이나만이었습니다. 여기서 또 놀란 거는 그러면 그 1,500만 톤이라는 양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시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던 건데요. 러시아는 7,6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2천만 톤을 좀 넘게 생산을 합니다. 수출 비중은 러시아가 대강 한 50%고 우크라이나는 대강 70%라는 겁니다. 21년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예측을 했던 거는 약 5천만 톤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 데이터로 나온 거 보면은 1000에서 1500만 톤밖에 부족하지가 않았던 겁니다. 시장에서는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. 전쟁 나가지고서 철 가격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.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죠. 알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. 그 얘기가 새삼 다시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. 저는 철강, 그 중에서도 파이프쟁입니다. 제가 여러 대표님들께 작년 어떠셨냐, 혹은 저번 달, 이번 달은 어떠셨냐라고 여쭤봅니다. 그러면 처음에 80% 이상이 야, 수요 없어. 30% 빠져서 힘들어 죽겠어라고들 말씀하십니다. 실제 매출액이 그 정도 수준으로 빠졌으니까요.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 파이프하고 나머지, 즉 빔, 형광, 철판 등을 구분해서는 어떠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70% 이상의 분들이 대답이 비슷합니다. 나머지는 30% 정도 빠졌는데 파이프는 한 5에서 10%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네 라고요. 많은 유통이 비슷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반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. 유통에 파이프를 공급하는 조관사, 구조관사들은 매출이 어떨까라고요. 유통에서 5에서 10% 정도 빠졌다고 하니 비슷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했었죠.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. 그 나름 시장에서 반기 좀 낀다는 조관사들의 양의 합이 이게 제가 가진 모델인데요. 21년 대비
22년은 거의 동일했습니다. 금액이 아니고 판매량으로요. 오히려 제 모델에서는 약 0.2%가 22년이 더 많았던 걸로 나옵니다. 좋았던 유통도 있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특정 용도로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늘어난 업체가 있었고요. 신생 업체들도 있었던 겁니다. 대강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결론이 나는데요. 21년도에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서 매출액에서는 좋았습니다. 그렇지만 구조 간 양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하치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양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겁니다. 그런데 21년, 22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됐던 거고요.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매출액이 유지가 됐던 거고요. 두 번째로는 21년, 22년도 그 전에는 없었던 그 새로운 신생 업체들, 유통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월에 5돈 정도 쓰는 업체들이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월에 뭐 40돈, 50돈씩 나갔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런 유통들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은 400%, 500% 성장을 한 겁니다. 제 모델이 유통에서는 5에서 10% 정도로 다 줄으셨다고들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구조간 조간사들에서는 매출의 양은 줄지가 않았던 겁니다. 결론은 누군가는 더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 업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늘어난 양들, 이런 것들이 구조관사에서는 집계가 되어서 판매량으로 보여진 거고요. 시장은 줄어들지 않았다. 다만 내가 더 매출을 조금 더 올렸느냐 올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뿐이고요. 쉽게 얘기해서 내가 더 먹었냐 못 먹었냐 이거죠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연한 두려움, 예측을 넘은 공포도 느꼈지만은 실제 결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. 파이프 시장도 막연한 예측으로 두려움에 떨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가 아니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파이프 시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. 내가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즉 막연한 공포 예측, 극단적 희망의 예측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. 다른 한 가지는 수많은 인터뷰 결과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많아 건물을 새로 지으니 빔, 형광 등이 매출이 많지만 파이프는 보강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지가 않는 반면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도 없는데 무슨 뭘 짓냐 라고 하면서 보강공사로 버티자고 해서 빔 등의 매출은 많이 감소하지만 파이프는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현 상황에서 파이프의 매출로의 마케팅도 신경을 더 써보라는 얘기입니다. 고금리 상황에서 그래도 나은 수익, 마진을 볼 수 있는 게 파이프인 거죠. 물론 그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. 안녕, 다음에 뵐게요.